걸음이 안 되고 대소변 장애가 오고 성기능 장애가 오고 걸음걸이가 휘청휘청거리고 고무다리 같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아프진 않아요. 통증은 없는데 이런 증상만 있으면 빨리 일단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저는 지금 참포도나무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현 원장님 만나뵙기 위해서인데요. 원장님께서 20년 동안 진료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들과 함께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포인트들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허리, 엉덩이 너무 아프고 쑤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카메라 왔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일단 앉으시죠. 네. 네. 제가 후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네네. 항상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신다고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 환자는 통증 환자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또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시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셔야죠. 그래서 그런 응대를 발딱 응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늘상 발딱 응대를 합니다. 또 발딱 응대를 하면 오시는 어머니 아버님도 좋아하시지만 제 허리 건강이나 제 척추 건강에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발딱 응대를 합니다. 네, 발딱 응대 굉장히 인상 깊고 또 감사하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후기가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원장님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 원장이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교수까지 하고 11년 전에 양재동에 참포도나무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저는 면허가 2개가 있어요. 일단은 신경외과 전문의이기도 하고요. 대략 한 20-30년 전부터 시작한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생활습관의학을 미국에서 전문의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활습관의학 미국 및 국제 전문의로 지금 더블 보드맨 양날개를 가지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생활습관의학 전문의 2날개를 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진료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동엽입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사실 원장님께서 그동안 20년째 신경외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이 자세만 꼭 피해라 하는 거 한 가지 좀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2가지가 있어요. 네. 목에 1가지, 허리에 1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해요. 여러분들 목 환자들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지하철이나 버스예요. 자, 지하철 버스 딱 타면요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죠. 핸드폰 핍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을 딱 보고 딱 이렇게 펴요. 요즘에 펴지죠. 네. 버스는 가요, 지하철은 가요. 그러면 목은, 눈은 핸드폰을 고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동이 돼요. 이 무거운 머리를 가는 목이 받치고 있어요. 고개는 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은 굉장히 작고 얇은 구조물인데 무거운 머리를 이고 있는데 활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도 경직이 되는 구조물인데 고정을 하고 시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눈을 보면서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의 진동에 노출이 되죠. 즉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머리가 자꾸만 진동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이 가장 목 건강에 치명적인 환경이고요.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시골 가면 논밭에 나가시면 알 수 있어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논밭에 나가셔서 농사 지을 때 쪼그려 앉아서 호미질하는 광경, 그것이 바로 가장 안 좋은 자세예요. 네. 그래서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쪼그려 앉아서 땅바닥에 완전히 몸을 눕혀가지고 의자에 앉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호미하는 그런 자세. 김장철에 김장하시는 아낙네들, 그게 가장 허리에 안 좋은 자세입니다. 환자들 정말 전국 각지에서 많은 환자분들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케이스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좀 너무 안타까웠다 하는 그런 케이스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미국에서 저한테 치료받으러 온 50대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딱 환자가 오셨는데 못 걸어요.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그 환자를 보니까 마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신경의 압박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검사를 MRI도 찍고 뭐 몇 가지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막상 검사를 해봤더니 전체 척추에 암이 퍼졌어요. 이미 온몸에 폐암이 퍼지면서 척추 전이성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척추가 전이가 되면 뼈가 약해지면서 가라앉으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래서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이 생기게 되고 걸음이 안 된 거죠. 척추가 암으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불안정해지면서 누르는 통증은 정말 극심하거든요. 그런데 뼈가 어긋난다든지
또는 압박골절이 돼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증상의 종류라든지 강도만 가지고는 절대로 감별이 안 되고요. 환자의 병력이라든지 또는 영상 검사라든지 실제로 암 검사 같은 거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피 검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자료를 모아가지고 진단이 되는 거지 그 증상만 들여서는 감별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환자분들은 그 증상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척추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협착증이나 디스크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셔야 되고 영상 이미지를 찍고 특히 마비, 힘이 빠지거나 뭔가 이상하면 예,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볼펜 잠깐 빌려주세요. 네네네. 볼펜은 일자인가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만 볼펜을 보는 사람의 관점은 볼펜은 항상 동그랗네. 근데 이렇게는 길쭉하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몸은 너무나 복잡한 3차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척추 구조는 MRI 기법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찍을 때도 굉장히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센터나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서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수술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재활하고 지냈어요. 갑자기 팍 나빠져요. 그래서 처음처럼 그냥 치료하면 되겠네 하고 그냥 방치해둬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처음 상황과 나중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1차 함수처럼 이렇게 예상되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병곡이 많아요. 여러분들 인생살이도 똑같은데요. 갑자기 추락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비슷해요. 따라서 환자의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병증이 굉장히 많아요. 묵은지가 맛있어요? 겉절이가 맛있어요? 저는 겉절이가 맛있어요. 겉절이 저는 묵은지요. 저는 다 맛있어요. 무슨 말이냐? 신경이 너무 압박이 됐는데 처음에는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압박이 돼서 신경이 상해버려요. 묵은지처럼. 그러면 못 느껴요. 자기 신경이 망가지는 걸 못 느껴요. 처음엔 아팠는데 오라 시간이 지나면서 안 아파지네. 그런데 힘이 빠지고 다리가 가늘어지네. 걸음걸이가 안 되네. 그런데 안 아프네.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요. 그러면 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목 졸라져 가지고 변성이 옵니다. 김치가 변성이 오듯이 묵은지가. 그러면 하얀 배추가 누렇게 되죠. 신경이 누렇게 돼요. 실제로 위축이 와요. 그걸 신경병증이라 그래요. 신경이 묵은지처럼 변성이 돼버리면 나중에 신경을 풀었을 때 그 묵은지가 하얗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또 거꾸로 탁 급성기에 왔어요. 겉절이 시절이에요. 김치를 담근 지 얼마 안 됐어요. 고춧가루만 뿌렸어요. 물로 싹 씻었어요. 깨끗하죠. 처음에는 염증이 너무 심했지만 빨리 발견돼 가지고 수술까지 안 가고 정말 어떤 특수 주사라든지 재활만 잘해도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고 나의 증상이 마비나 걸음걸이가 안 돼서 기능이 떨어지는 변성에 와버리는 상태인지 겉절이 상태인지 묵은지 상태인지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픈 것도 중요한데 갑자기 안 아파지는데 힘이 빠지고 뭔가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다. 걸음이 안 되고 대소변 장애가 오고 성기능 장애가 오고 걸음걸이가 휘청휘청거리고 고무다리 같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아프진 않아요. 통증은 없는데 이런 증상만 있으면 빨리 일단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일 수도 있습니다. 척추 치료는 뼈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척추 치료는 신경을 치료하는 거다. 척추라 그러면 뼈다귀를 치료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이건 뼈고 이건 디스크잖아요. 노란 거는 신경이에요. 척추 치료는 물론 뼈나 디스크도 치료하는 거지만 이 노란색 신경이에요. 그래서 척추 치료는 반드시 신경 치료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란색 신경이 기능이 어쩐지에 따라서 골든타임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차이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신경이 골든 컬러네요. 또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환자분들 많이 오시다 보니까 또 에피소드나 뭐 기억에 네. 남는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조금 몇 가지 이야기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셨는데요. 원주에서 오시는데 남성인데 성함이 김원주예요. 그래서 제가 원주에서 오신 김원주님 발탁응대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오늘은 인천에서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70세. 성함이 김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이 아프니까 좀 약간 유머나 좀 가볍게 프렌들리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어머님, 지난주에는 원주에서 오신 김원주님이 오셨는데 어머님은 인천에서 오셨는데 성함이 김수원이네요. 그러니까 막 빵 터지셨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내가 고향이 수원이야. 실제로 청주에서 오신 김청주님 계세요. 아 진짜예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지어내신 거 아니죠? 전혀. 다 뒤져보세요. 청주에서 오신 김청주님, 원주에서 오신 김원주님, 인천에서 오셨지만 고향이 수원이신 김수원 할머님. 예,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오늘 오셨어요. 오늘 성함이 김둘이. 둘리가 아니고 김둘이. 근데 항상 할아버지랑 같이 오세요. 그래서 둘이? 이제 분위기 파악했네요. 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둘이 오셨어요? 이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시아버지가 수술이 잘 돼가지고 오셨고, 그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친정 어머니는 한 재작년인가 딴 데서 수술을 하셨는데 재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수술이 잘 되니까 친정 엄마를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아버지 먼저 시험에 보고 좋으니까 모시고 왔어요. 밖에 재밌게 얘기해 주면 되게 좋아요. 어머님 이뻐졌어요 이런 얘기하면 진짜 허리 좋아지셔가지고 하이힐 신고 오시고 빨간 루즈를 딱 칠하시고 오세요. 그러면 저는 환자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요. 그리고 저랑 사진 찍어주신 감사한 걸로 제 책을 선물 드려요. 그러면 책을 딱 드시고 저랑 사진을 딱 찍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진을 보내드려요. 그분한테. 그러면 제 핸드폰을 딴 거죠. 환자가 제 번호 따라고. 그래야지 저랑 소통이 되니까. 진짜 너무. 그게 환자한테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동엽입니다. 연락하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저는 환자랑 톡을 많이 해요. 와, 이거 진짜 감동. 저 진짜 진심의 트루 스토리. 왜 그러냐면은 학회에서 공부하는데 전화 받기 싫지만 실제로 불편한 분들은 소통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제가 진짜 후배 의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 번호 주는 거 터부시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기 번호 주면 물론 컴플레인도 하고 증상 얘기하면서 귀찮게도 하는 경우 있지만 제가 봤을 땐 20% 미만이고 70% 80%는 더 소개해주고 축복해주세요. 수고했다고. 또 선물도 보내줘요. 그 환자들이 인생을 같이 즐기는 거예요. 통증 의사는 통증만 보면 안 돼요. 그 환자를 같이 이렇게 그 인생에 같이 친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발달응대가 맞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벌써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었는데 이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진짜로. 마지막으로 지금도 허리, 엉덩이 너무 아프시고 쑤시고 뭐 다리 저림 있으셔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 쪽에 척추병이 안 생기게 한다든지 또는 좀 멋있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중심을 잡으세요. 무슨 말이냐? 코어를 잡으세요. 어떻게 하냐? 가슴을 피세요. 배를 집어넣으세요. 항문을 조이세요. 가슴을 피고 배를 집어넣은 다음에 항문을 조이는 운동을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그치면 안 되고 하루에 수시로 밥 먹듯이 몇 번? 100번. 그러면 코어가 잡혀요. 내 몸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척추 주변의 근육이 밸런스가 찾아져야 되고 코어가 딱 잡혀요. 코어를 잡으면서 공부도 하고 다니고 걷고 지금도 저 하고 있어요. 인터뷰하고. 그러면 확 쳐져가지고 진동이 노출되면서 손상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슴을 피고 배를 집어넣고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을 하루에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코어를 잡으면서 하면 척추도 좋아지고 비뇨기, 배뇨기 뭐 다 좋아지고 옷 맵시도 나고 멋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신 이동엽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많은 배움 얻어가서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인터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비욘디 뭐 파이팅 이런 거 안 하세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네. 이렇게 할까요? 크로스를 그렇지. 네. 좋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네. 파이팅! 비욘디 참포도나무병원 파이팅!